김정일이 흑금성에게 공작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줄거리 알려줌 공작편. 여기 독일 통일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동유럽이란 안정적인 수출입 시장을 잃어버린 90년대 초반의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원이었던 중국은 동구권이 무너진 이후 등소평의 남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자 천안문 사태 이후 미온적이었던 경제개혁과 개방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확정해버렸는데요. 그러나 모택동에서 등소평, 강택리까지 최고 권력자를 교체해왔던 중국과 달리 40년 이상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북한에게 개혁개방이란 곧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다른 공산국가들과는 반대로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폐쇄 정책을 통한 자급경제와 핵무장을 통한 자력 안보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영화 공작의 핵심 배경입니다. 한편 이라크와 걸프 전쟁을 벌인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구소련의 핵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이라크 등 반미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지원해줄까봐 두려워하였고, 이 때문에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핵사찰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6번의 북한 핵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다다랐던 북미 관계는, 그러나 1993년에 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NPT 완전 복귀와 IAEA의 사찰 허용이라는 극적인 제네바 합의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5년부터 3년간 북한 전역에 가뭄과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이 자연재해로 농업을 기반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북한의 자급자족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대기근이 발생했고,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게 된 이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영화 공작은 91년에 안기부로 스카우트 때 대북공작원 생활을 하게 된 육군 출신 박석영이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빼내기 위해 93년부터 98년까지 흑금성이란 암호명으로 활동했던 이야기를 뼈대로 삼고 있는데요. 남한의 돈 많은 사업가로 위장해 있던 흑금성은 대기근 때문에 달러 한 장이 아쉬웠던 김정일 정권에게 거부하기 힘든 대북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지난 50년간 남한 내 어떤 공작원도 해내지 못한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을 이뤄내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 주요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실제 사건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촘촘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에게 공작을 일삼았던 우리 역사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데요. 황정민과 이성민, 이 중년 남자들이 마주보는 장면만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관객들에게 선사해주는 매력적인 하드보일드 스파이 영화 공작은 2018년 8월 8일에 개봉했습니다.